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대책 발표 이후에요. 강남과 송파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월세 매물이 전세 매물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학군이 유명하고 또 새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월세 매물수가 전세 매물수를 크게 압도적으로 앞질렀다고 하는데요. 보유세 부담 증가가 결국엔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아래 전화와 문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서울지역번호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짧게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잘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유익한 시간 함께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특별히 이분 모시겠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대표님께서 용산 지역 전문이신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천지 개벽하는 용산 역세권의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살펴주신다고 하네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바야흐로 용산 역세권역이 정말 천지개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6천억이 가까운 금액을 투자를 해서 지금은 쇠퇴에 있는 용산 역세권 뒤편에 있는 전자상가 주차장 부지를 본격적인 주거상업 업무시설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개발 계획 자체가 향후 개발될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역세권 개발의 준비 작업과 시초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천지개벽 용산 역세권 현재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살펴드리면 전자상가가 지금은 굉장히 쇠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산업 거점으로서 용산역 뒤편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준비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혁신지구로 거점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혁신지구로 확정을 져서 국제업무 단지와 인접하에 있는 주차장 정류장 부지를 개발할 예정이고요. 올해 내년에 착공해서 3년 정도 무려 6천억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해서 주거상업 업무가 집적화된 단지를 조성해서 용산 역세권과 배후 주거지역의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용산권 공공개발뿐만 아니고요. 용산 민족공원, 용산 국제업무단지, 경부선 지하화라든지 국책사업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본격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천지 개벽할 용산 역세권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용산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국제업무단지가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용산권 정말 최고의 입지죠. 서울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한강변을 끼고 있으면서 서울역과 용산 역세권 교통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제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입지적인 강점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용산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러면 서울시와 정부에서도 용산 민족공원으로 대변되는 국가 상징 공원과 국제 업무단지의 개발로 인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변화를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용산권 같은 경우는 3대 개발 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역세권과 남영, 용산 역세권역에 개발의 핵심적인 이슈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좁혀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용산 투자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즉 용산권역에서도 어떤 입지를 갖추고 있느냐, 즉 3대 개발축의
어떠한 호재를 갖추고 있느냐, 어떤 지역에 접근성이 좋으냐, 즉 민족공원과 가까운지 국제업무단지와 가까운지 아니면 서울 역세권 아니면 두 군데 세 군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인지 그런 입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향후에 개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지역, 개발이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산권역의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패턴은 향후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역세권역의 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는 그런 지역과 매물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2, 3년 동안의 추세를 보더라도 이런 좋은 입지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지가 상승폭, 시세 차익이 가장 컸다. 앞으로도 가장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앞으로는 가성비를 따져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의 지가가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역세권이면서 개발 이슈가 살아있고 가성비가 좋은 실투자 금액 자체가 작은 지역과 매물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산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는데 국제업무단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느냐, 지도를 보시면 바로 한강대로변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부 쪽, 남쪽으로는 한강맨션 시공사 선정과 현대아파트, 왕궁아파트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바로 한강대로변으로는 3구역이 이주를 할 5구역과 3구역이 입주와 철거와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상반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BTS가 4호기 용산으로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용산권역의 지가나 상권 자체에 큰 변화를 마주하게 될 예정이고요. 용산 역세권 하단부에는 40번지의 정비창 개발 사업들, 용산 국제업무단지 토지 정화 사업과 개발 사업들, 바로 이슈 시간에 말씀드린 혁신지구를 통한 무려 6천억 가까운 금액을 통해서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과 원효로 라인의 ID 센터라든지 상업 업무 시설들이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용산 역세권에 내리시면 과거에 슬럼화되어 있던 지역들이 멋진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이 돼 있는 모습만 볼 수 있지만 올해 내년 후년부터는 최고의 기업들, 대기업, ID 센터라든지 상업 업무 시설들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길 예정이기 때문에 용산 지역, 용산 역세권역의 전면이나 후면에 큰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대로변을 대표하는 아모레퍼시픽 4호기 입주를 해 있고요. 바로 용산 역세권 뒤쪽, 바로 용산역이고 바로 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역 전자상가 부지 쪽 안쪽에 혁신지구로서 상업업무 주거시설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바로 앞쪽 라인에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되었을 때 용산의 천지개벽에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국제업무단지가 사업자 선정이 돼서 골조가 올라가고 5, 60짜리 랜드마크가 보이기 시작하면 투자는 쉽지 않다. 그만큼 넘사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국제업무단의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과 착공에 앞선 선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권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한강변 교통의 허브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산권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한 동측편의 한남 뉴타운과 미군기지 개발 계획들, 하단부 남쪽으로 한 동부이촌동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서측편의 한강대로변의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과 국제업무단지 원효로 3, 4가 라인의 재건축 현대차 부지사업 개발 계획들, 또 삼각지와 남영 역세권역 캠프킴과 용산 역세권역의 한화 그룹타운의 사업들, GTX, AP 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까지 정말 모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명동과 남산과 공원과 한강변 또
국제업무단지 아우르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관광지로서 용산이 드디어 변모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때가 되면 지금의 용산의 지가의 최소한 2배, 3배 정도의 가격 상승을 폭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큰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겠고요. 용산권역 최고의 입지와 임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 재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투자했을 때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용산 개발의 3대 축,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용산 역세권에 아우르는 남영 서울 역세권역의 개발 계획이 3대 축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경부선 라인 지나고 있고요. 경부선 라인의 지하 사업들. 말씀드린 것처럼 남산과 용산 민족공원, 한강변과 국제업무단지에 아우르는 이런 대규모 상업 업무 랜드마크와 용산공원 주변 지역의 최고급 주거 지역들, 또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경부선 라인의 원효로 라인, 또 서울 역세권의 청파동 라인의 개발 계획들이 이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계획에 따른 시세 차익과 큰 폭의 그런 개발 가치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렇게 큼직한 용산의 대형 호재들, 그 규모와 비교를 했을 때 주거지 희소 가치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용산의 과거는 잊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의 개발 계획 언제 정말 되는 거 맞아? 30년, 40년 걸릴 거라는 그런 회의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런 시기의 방법의 리스크는 거의 사라졌고요. 시기의 문제일 뿐이 용산 역세권 개발과 용산 개발은 이제 된다. 따라서 용산 역세권 개발은 올해부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은 향후 투자의 삼박자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지역입니다. 일자리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해결해 줄 예정이고 교통면 3-4개의 신규 전철 역세권의 개통, 환경, 주거, 자연환경이 완벽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용산이 투자 1순위 지역으로서 각광받을 수 있겠고요. 경부선 라인, 즉 용산역과 남영역, 서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지, 개발 예정지에 투자하시는 거지 향후에 수익률 면에서도 가장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개발이 됐을 때는 향후에 브랜드, 중소형평 아파트의 대단지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이렇게 천지개벽하는 용산 역세권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도움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용산 지역에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을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인데요. 1호선과 4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함께 지나는 서울역 역세권에서 오늘 토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약 4억 1,500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아마 입지 이야기에서부터 호재들이 대거 등장할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파동인데 입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용산권역에서도 현재 가장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사업 계획이 올해부터 가장 크게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서울역 역세권이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산 개발의 3대 축,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민족공원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한화그룹타운의 1조 5천의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남부 역세권 개발 사업들, 주변에 삼성그룹과 메리츠 종합그룹과 각종 대기업의 본사 이전이 계획돼 있고 확정이 돼 있고요. 주변 지역의 서계특별기획구역, 서계청파 1구역, 또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상업시설이나 주거 재개발 타운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다. 그중에서 일부 지역 청파동 라인 중에서 일가 같은 경우는 서울 역세권 개발의 후광과 또 도보로 용산 민족공원과 한 정거장으로 바로 캠프킴, 두 정거장으로 국제업무단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가치가 살아있는 지역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가장 빨리 사업이 되는 데는 서울역 북부, 남부 주변 지역의 상업 업무와 용산 민족권의 1차 개방 지역의 효과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적인 강점이 앞으로 계속해서 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지역 입지적인 강점부터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개발 호재 이야기도 만나볼까요? 네, 서울역, 용산역 마스터 플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려 100만 평 가까운 규모로 각 역세권별로 특색 있게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용산 역세권과 아울른 서울역 북부 역세권이 한화그룹의 대규모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주거시설이 단 1%도 없고 상업 업무시설로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단독주택 개발 예정지의 지가를 폭등시킬 수 있겠고요. 서울역 북부 남부 역세권 개발과 서울역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서울역이 통합 개발로 인한 GTX A, B 노선과 다양한 상업 업무시설의 복합시설 개발들, 또 A 노선 착공에 들어갔고요. B 노선 향후에 개통될 신안산선, 또 KTX, 광명, 수생 역세권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교통의 허브로서의 자리매김과 용산 역세권, 용산 공원의 접근성 워낙 좋으면서 캠프킴과 용산 국제업무단지를 아우르는 그런 경부선 라인의 대장주로서의 가치가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지역과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지 개벽하는 용산, 정말 앞으로도 크게 바뀔 용산구 청파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격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토론 기준으로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에 용산권역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정말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해드린 청파동 제가 소개해드린 라인은 4억대 초반의 금액으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 저평가돼 있고요. 임대 가격 약 2억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2억 초반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이런 소액 투자할 수 있으면서 저평가돼 있으면서 서울 역세권역 개발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게 얻어갈 수 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시세 차이뿐만 아니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에 거의 2,000세대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청파동에서 다세대 주택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있을 텐데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서울역 마스터 플랜과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용산 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의 허브로서 GTX와 신안산선 개통, 한화그룹 타운 비즈니스 사업, 서계특별계획구역과 청파 1구역 재개발과 그럼으로 인한 개발의 압력이 양쪽에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과 시세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다음 차수로 개발이 됐을 때는 브랜드 중소형평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용산구 청파동 대표님과 다녀왔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2호선과 7호선 교차하는 건대구역 역세권에서 토론 구조의 다세대 주택 이번에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세는 약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남권을 비롯해서 잠실권까지 아우르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입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강남의 접근성이 마용성보다 더 좋은 지역입니다. 특히 삼성동 GBC가 강남권의 가장 핫 이슈, 개발 이슈로 떠오를 예정인데요. 차량으로 5분 거리, 직선거리 3km면 만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자양동 라인이고요.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다니고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역세권 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고요. 자양동 중 일부 지역은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소액 투자하시면서 향후 개발 가치까지 얻어갈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일단 입지부터 확인하고 왔습니다. 입지적인 강점에 이어서 호재에서 강점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것들 살펴볼까요? 네, 앞으로의 강남권의 가장 큰 개발 호재는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입니다. 연 인구, 상주 인구가 2만 5천 명이 넘는 굉장히 큰 규모로서 개발이 되고요. 영동대교 지하 사업과 지하 도시의 개발, 또 잠실대교에 아우르는 대규모 개발 사업, 무려 8조가 넘는 금액이 개발이 되는데 그렇게 개발이 되는데 근무하시는 분 다 강남에만 살까요? 강남 집값 너무
높죠. 그러면 주변 지역에 그런 파급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대치동이나 역삼동보다 가까운 지역이 바로 광진구, 그중에서 자양동 라인이다. 그만큼 향후 강남구, 삼성동, GBC 개발이 되면 직접적인 수혜를 바로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 광진구, 자양동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광진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중공 역세권, 또 구의 강변 역세권과 건대 입구 역세권이 개발의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중공 역세권은 의료행정 문화복합단지로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올해부터 동서울터미널 개발과 스타필드 사업들,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건대 입구역에 다양한 주택 재개발 사업과 개발 사업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광진구 자양동 라인이 신축 아파트 공급도 아예 없었던 지역이고요. 역세권 개발도 얘기만 나왔지 개발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역세권 개발과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만큼 집가 상승폭과 개발의 압력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됐고 무려 6천억이 넘는 금액으로 투자가 돼서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됩니다. 특히 동서울터미널 신세계 프로퍼티에 매각이 되었고 앞으로 스타필드라든지 도심권을 대표하는 한강변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시설로의 단지들 개발이 됐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사진 자체는 광진구 자양동 라인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주를 하고 있고 이주를 준비 중에 있고 그 중에서도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저희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를 잘 하셨을 때는 개발 가치에 따른 정말 한강변의 역세권역의 브랜드 대단지 거의 1,500세대 가까운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권까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도 이 한강변의 가치라는 정말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자, 건대입구역 근처 역세권에서 투룸으로 만나본다면 시세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광진구 자양동은 투자자들이 정말 투자를 하시기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임대 걱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더블 역세권 2호선과 7호선 라인. 두 번째는 지금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임대가는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높은데 지가는 아직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입니다. 그래서 1억대 초반이라는 금액. 세 번째로는 강남 접근성도 좋지만 개발 이슈가 살아있고요. 주변 지역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나 자양 1구역과 7구역, 5구역, 12구역 자체가 개발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에 따른 시세 차익, 매물에 대한 희소 가치에 따른 가격 상승 플러스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 특히 올해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에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한강변 더블 역세권역의 자양동 라인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세는 작년부터 해서 선투자자들이 오기 때문에 시세가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평가돼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투룸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는 약 2억 6천 플러스 마이너스, 전세가는 약 2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전세를 안고 투자하셨을 때는 약 1억이나 1억대 초반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갖추고 있고요. 월세 수익 받으실 때도 90에서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변의 마지막 개발 예정지로서의 더블 역세권 또 소액 투자 안정력 높은 월세 수익도 받으시면서 한강변의 개발 가치와 개발 이슈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 따라서 광진구 자양동 라인의 투자 포인트 세 가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으로서의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강남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삼성동 GBC와 직선거리 3km, 차량으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두 번째, 강남권역에서 가장 큰 개발 이슈인 글로벌 비즈센터 개발이 됐을 때 최대 수혜지 2차 수혜 지역으로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구의 역세권, 강변 역세권, 또 건대 역세권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고요. 특히 2호선과 한강변 쪽에 다양한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계획되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와 상해 나가시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일부 지역에 투자하셨을 때는 큰 폭의 시세 차익은 기본으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역세권역에 1,500세대 가까운 아파트 브랜드의 대단지의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주변 지역의 1구역과 12구역 같은 경우 프리미엄 자체가 6억에서 7억대까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6, 7억이 넘어갈 수 있는 프리미엄까지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매력들 대비해서 아직은 소액 투자 가능한 광진구 자양동에서 투룸 점검하고 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두 지역 1:1 무료 상담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산 자양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1:1 무료 상담의 자리고요. 예약 필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박일권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월 1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5.7로 전월 대비 7.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과 계절적 비수기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보시다가 전문가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 되는 정보 찾으러 이분 모시겠습니다. 오늘은요, 도심재생연구소의 최한희 팀장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돈 되는 투자처 정말 찾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오늘 두 지역 그런 정보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두 지역 다 돈이 되는 정보가 가득한 지역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논현동을 먼저 가실 텐데 논현동은 사실 강남이잖아요. 강남은 모든 분들이 투자를 하면 바로바로 좀 오르기 때문에 기대감도 가득 차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기대를 만족시켜 줄 만한 지역입니다. 또 그리고 종로로 두 번째로 가보실 텐데요. 종로구는 일단 개발되는 호재들도 큼지막한 것들이 많고 주변이 다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임대 수요가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수요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은 지금 TV를 보고 계시다면 이런 안정적인 지역에 투자를 해보시는 거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지역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투자에 대한 기대감 가득 안고 한번 첫 번째 지역부터 살펴볼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과 첫 번째로는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가보겠습니다. 7호선 논현역,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구제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일단 강남하면 교통이 참 편리한 지역인데 그중에서도 7호선 논현역 그리고 9호선 신논현역 사이라고 하니까 그중에서도 참 편리해 보이네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강남 중에서 이제 2개 호선을 끼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큰 메리트가 있는데요. 그것도 7호선 논현역과 또 황금 노선인 9호선 신논현역 중간에 있습니다. 두 지하철 모두 한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5분 정도만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철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버스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옆에 이제 강남대로가 있고 강남대로에는 140여 개가 넘는 버스 노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강남역을 일부러 가서 환승을 해본 적이 몇 번 있을 정도로 정말 버스가 굉장히 편한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곳에서는 서울 전 지역 그리고 외곽을 제가 나간 적도 있는데 외곽을 한 번에 가는 버스도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의 정말 메카다라고 할 정도로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신혼부부분들이 나는 강남에서 처음 딱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파트 접근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모으고 모아도 정말 금수저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아파트로 접근하시기 굉장히 힘든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다세대 이제 접근을 하셔서 저는 조금씩 시세 차익을 보시면서 늘려나가는 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지금 강남 지역에 먼저 진입을 하셔서 조금씩 시세 차익을 보시면서 내가 나중에 목표로 하는 곳으로 좀 다가간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직접적으로 살아보시려면 주변에 이제 환경들도 따져보셔야 되잖아요. 환경이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정말 젊은 분들이 사시기엔 최적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남대로 상권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없는 것이 없지만 상권이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에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확장되면서 그 안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수요를 받아들이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고 실제로 살아보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차병원 사거리도 의료 특화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어서 이쪽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조용한 동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데 지금은 많은 또 관광객들, 의료 관광객들이 굉장히 북적북적 늘어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의료계 종사자들도 늘어나고 그런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면서 지역 자체가 좀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주변에 보면 숨 쉴 만한 공간들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어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지역을 한번 쭉 걸어봤는데 크고 작은 공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자연 환경들이 많다라는 면에서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도 촘촘히 잘 갖추어진 동네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입지 정말 유리하다고 합니다. 일단 서울 지역 어디든 그리고 서울이 아닌 외곽 지역을 갈 때에도 그 어느 지역과 비교해봐도 교통 가장 편리하다고 하고요. 뭐 업무지구도 많기 때문에 개발 호재에 있어서 참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호재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호재가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이에요.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하실 때도 그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미 정말 전문가처럼 그 사업에 대해서 깨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뭐 국제 업무 전시 이런 마이스 산업을 좀 성장시키자라는 목표로 차근차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핵심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마무리가 되면 정말 체육시설도 많이 들어갑니다. 야구장 한 35,000석 규모로 들어갈 예정이고
예정이고요. 뭐 숙박시설은 그냥 1, 200시설이 아니고 900시설 들어가고 뭐 수영장 이런 체육시설들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또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시설도 많이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일부러 찾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사업이 이제 GBC 빌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BC 빌딩이 105층 규모로 세워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공간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소식인데요. 영동대로 지하 공간이 점차 넓어지면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지하 6층 규모로 형성이 되고요. 1층부터 밑에까지 이제 원래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공간이 아닌 것을 개발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건물이 될 거고요.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곳에서는 이제 철도 통합 역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버스를 환승할 수 있는 버스 환승센터, 모든 버스는 다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실 만큼 많은 버스들을 환승할 수 있는 환승센터를 만들 예정이고요. 뭐 공항하고 이어져 있는 공항터미널, 뭐 시민 편의 공간, 상업시설까지 하나하나씩 다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모아지게 되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그것을 거쳐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시민들이 한 곳에서 모이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유동인구가 6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주변에 있는 집가는 제가 볼 때는 점점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점차 올라가서 나중에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그대로 느낄 만한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9호선은 정말 많은 분들이 황금 노선이다라는 말을 하세요. 근데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정말 황금 노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9호선 주변에 있는 매물일수록 눈여겨서 꼼꼼히 따져보시고 괜찮은 기회일수록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황금 노선인 9호선 신논현역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 자체가 이제 신분당선도 연장 노선으로 인해서 점차 좀 넓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때 미래 가치를 품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강남 지역의 아파트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다세대 주택을 좀 살펴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강남 지역에 좀 한번 욕심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세대 주택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매매가는요. 4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들을 주변에 편의시설과 아니면 강남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셨을 때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아실 거예요. 많이 살펴보신 분들은. 전세 시에는 3억 1천에서 한 3억 5천만 원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는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는 3천에 월 120에서 140인데 월세가 정말 잘 나옵니다. 그리고 낼 만한 수요층도 굉장히 탄탄하게 있고요. 이에 따른 이제 대출은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인데 제가 보니까 신용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이거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2억 1,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예상되는 지역의 매물이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지역에서 아주 경쟁력 있는 가격대라고 하니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셔서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일수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볼까요? 저는 처음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은 강남 지역에 이제 투자하실 때는 첫 번째 살펴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주변 편의시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매물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놓을 것인지 내가 직접 살아보실지를 결정하실 텐데 둘 다 마찬가지로 집 앞에 편의시설이 꼼꼼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임대 놓으실 때도 굉장히 편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요층에 맞는 내외부 시설인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 젊은 층에 맞는 내외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임장활동을 통해서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풀 옵션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담을 할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젊은 층에서 이제 투자를 할수록 요즘에 굉장히 필요한 풀옵션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풀옵션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수납시설을 저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그런 젊은 층이 많은 동네일수록 수납을 굉장히 따지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 임대 놓으실 때 또 직접 살아보실 때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연락 주셔서요. 최한희 팀장님과 함께 이런 부분들 함께 살펴보시고 그런 다음에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살펴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번에는요.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로 가보겠습니다.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아파트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시세는 약 3억 3,500만 원에서 3억 5,800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이번에 만나볼 유형은 아파트인데요. 종로구 종로 5가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입지 따져볼까요? 네, 일단 지하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종로 5가역에서 한 4분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호선 지나가고요. 또 145선 지나가는 동대문역에서도 한 5분 정도만 예상을 해보시면 되는 지역입니다. 주변에 이제 동대문역과 또 가깝기 때문에 동대문 상권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버스도 물론 바로 집 앞에서 만나볼 수 있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4대문 안에 있습니다. 근데 4대문 안에는 정말 직장인 분들도 많고 상인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직주 근접에 요즘에 깨끗한 집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로의 특성을 보면 깨끗한 신축을 만나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는 넘치는데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매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들도 너무너무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곳을 그냥 지나가만 보고 놀러만 가봐서 몰랐었는데 직장인분들도 많고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도 많아서 굉장히 상업지역으로만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곳곳에 제가 지나가 보면 굉장히 자연 친환경적으로 삶에 좀 삶을 즐길 만한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 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나 뭐 종묘나 창덕군, 뭐 청계천 수변거리 뿐만 아니라 낙산공원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놔서요. 진짜 이 가까이 사시는 분은 상업시설도 잘 누리고 운동도 잘 할 수 있고 좀 힐링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두 가지를 다 갖춘 동네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도 투자 가치 면에서도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대문 상권과 같이 넓은 상권 이용 가능한 건 기본이고요. 사이사이에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힐링 공간까지 함께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투자를 할 때는 개발 호재가 핵심이 될 텐데 이곳의 호재는 어떤 거에 집중해 볼까요? 네, 이곳은 사실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 가치 면에서는 정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미래 가치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주변에 개발되는 호재들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지역에 내가 투자하는 물건에 그 호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서 들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경찰청 기동대부지 복합 개발 소식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호재 중에서는 가장 큰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향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연계를 해서 후광 효과를 톡톡히 볼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 주변 지역이 훨씬 더 좀 가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이고요.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되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과 너무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영향을 미칠 사업이다라는 거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립의료원 일대 개발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의료원 일대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됩니다. 원래 이 지역 자체가 많은 분들이 일부러 막 찾아가서 그곳에 무엇을 하는 곳은 아니었는데 주변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그 일대 자체가 많은 분들이 데이트를 하고 힐링을 하고 일부러 찾아가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아니면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쇼핑을 한다든지 맛있는 것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해서 좋은 곳이다라고 느끼시면서 찾을 만한 곳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유동인구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도 좀 짧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 지역이 계속적으로 좀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곡로도 새롭게 재정비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낮은 건물은 높이 올라가고 소규모 공장들은 차차 새로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더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일부러 찾아가서 좀 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과 연계를 해서 서울 다대문 도심 재생 개발 사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업이 다 그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중심에 아주 귀한 솔직히 서울에서는 굉장히 좋은 땅이잖아요. 황금, 금싸라기 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가치를 좀 낮게 받았던 땅들을 그 가치를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올리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매물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시면 그 올라간 가치의 혜택을 그대로 누려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하신다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와 그다음에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유동인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서대문 안에 있는 투룸 아파트인데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귀하잖아요. 투룸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지나가 봤는데도 공급이 정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귀한 땅에 귀한 매물인데 아직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합리적인 가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매매 시 3억 3,500만 원에서 3억 5,800만 원 예상이 되고요. 전세는 2억 9천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전세지 실투자는 4,500에서 4,800만 원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2,000에서 3,000에 월 11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른 월세 실투자 금액은 1억 4,800만 원에서 1억 5,800만 원 예상되는 지역의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종로구 종로 5가에서요. 아직은 합리적인 금액대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계신데 전략이 필요해 보여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이 지역 자체는 미래 가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괜찮은 매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 임장 활동을 통해서 눈으로 먼저 살펴보시고요.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왜 가치가 있느냐를 아셔야 되는데 주변에 어떠한 개발 호재들이 내가 이제 투자하려는 매물에 어느 정도 위치에 형성이 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그 개발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 있는지 옵션이 잘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자체는 여성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전 시스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주차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스트레스 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차장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잠재적 수요층을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 자체 월세 너무너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 월세를 낼 만한 수요층이 끊기지 않아야지 공실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월세를 낼 만한 우량 수요층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분석하시고 확인하셔서 투자를 하셔야지 안전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차도 그렇고요. 주변 편의시설 그리고 수요층까지 연락 주셔서 꼼꼼히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사대문 종로구 종로 5가에서 희소가치 뛰어난 투룸 아파트로 살펴봤고요. 이 시간 채워준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한희 팀장님과 만나본 정보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는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고 궁금증들 해결을 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